안녕하세요. 주말 잘 보내고 계신가요? 오늘은 6월 15일 일요일이에요. 이란과 이스라엘 공격에도 불구하고 비트코인은 견조한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번 전쟁은 장기화가 예상되는데요. 일부 익절을 할까 고민 중에 있어요. 이란이 미사일을 다 소진한다 해도 호르무즈 해협을 봉쇄한다면 유가는 폭등하고 다시 인플레이션은 대두될 것 같습니다. 일부 익절을 할까도 고민 중에 있지만 아마도 그냥 견딜 것 같아요. BITX는 20% 수익 구간으로 내려왔고요. 템포스 AI는 17% 수익 구간이에요. 중동 전후로 인해 BITX는 하락했고요. 템포스 AI는 전혀 상관없이 자기 길을 가고 있습니다. 비트코인이 21선까지 조정을 마치고 상승할 때였었는데 이스라엘 공격으로 인해 재차 조정을 받고 있습니다. 현재까지는 심하게 빠지지는 않았으나 상방과 하방이 둘 다 열려 있어요. 아마도 당분간은 행보를 보일 가능성이 많습니다. 알트코인도 상승할 것 같았으나 중동전으로 인해 더 심한 조정을 보이고 있어요. 알트코인은 전체적으로 마이너스 50% 가까이 손실 중에 있습니다. 도지코인만 3% 수익 중이고 나머지들은 심하게 손실 중에 있어요. BITX가 수익률 1위고요. 그 다음 템퍼스 AI가 2등을 달리고 있습니다. 템퍼스 AI가 투자 시간 대비 가성비가 가장 높은 것 같아요. 그나마 도지코인이 약간의 수익 중에 있고요. 나머지 종목들은 모두 손실 중이에요. 이번 주 목요일에는 미국의 노예 해방의 날로 인해 휴장이에요. 수요일 새벽 3시에 드디어 미국의 금리 결정이 있습니다. 90% 이상은 동결로 예상하고 있고요. 새벽 3시 30분에 열리는 FOMC 기자회견이 관건인 것 같아요. 파월 의장의 발언에 따라 시장은 다시 한번 요동칠 것 같습니다. 파월 의장은 트럼프한테 압박을 많이 받고 있는데요. 그러나 비둘기파적인 발언은 나오지 않을 것 같습니다. 미국의 스테이블 코인 관련 지니어스 법안이 17일 상원의원 최종 표결을 앞두고 있는데요. 상원에서는 이 법안은 순조롭게 통과될 거예요. 상원에서 통과되면 수정안이 포함된 상태로 하원으로 이송되는데요. 하원은 통상 회기 내 1, 2주 안에 이를 심의하고 표결 절차를 밟아야 돼요. 특별한 이견이 없다면 법안은 상원의 안건 그대로 하원에서 승인돼 대통령 서명 절차를 밟는데요. 만약 하원이 추가 수정을 제안할 경우 상하원은 컨퍼런스 위원회를 구성해 양측 문구를 조율해야 한대요. 이 경우 입법 일정이 수주에서 수개월까지 지연될 수 있다고 합니다. 현재 일정대로 진행된다면 하원 표결은 6월 24일부터 7월 1일 사이가 될 것 같고요. 대통령의 서명은 7월 7일부터 14일 사이가 이루어질 전망이라고 해요. 하지만 컨퍼런스가 발생하면 서명 시점은 7월 말에서 8월 초까지 밀릴 수 있다고 합니다. 여름 휴가가 8월 초에 있어 7월 중순 이후로 연기될 가능성도 있대요. 트럼프의 코인 사업으로 인해 하원의 표결 절차는 녹록치 않을 것 같습니다. 스테이블 코인 시장이 향후 6년 안에 40배 이상 커질 거라고 예측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서클이 금요일에도 25%나 폭등했습니다. 기회를 봐서 서클을 매수하고 싶지만 언제 매수해야 될지 잘 모르겠어요. 상장하자마자 폭등해서 저 같은 개인이 진입하기에는 두려움도 있고 해서 선뜻 매수 버튼이 눌러지질 않고 있어요. 일단 시간을 가지고 더 지켜볼 생각입니다. 참 금요일날 중동 전후로 인해 불안해서 두산 로보틱스를 매도했어요. 중동 전후로 인해 심각하게 하락하는 종목이 있으면 매수하려고 600만원 정도를 대기해 놨습니다. 코인 텔레그래프에 따르면 비트코인 강세장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어요. 코인그레스는 14일 공개된 데이터를 통해 30개 주요 지표 모두가 비트코인의 시장 상단 신호를 감지하지 못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이에 따라 비트코인 100% 보유 유지를 권고했어요. 코인그레스의 분석은 온체인 데이터를 바탕으로 하며 비트코인이 최대 23만 달러까지 상승할 가능성을 제기했는데요. 트레이더 카스 앱이는 이를 파이사이클 톱, 시장가치 대비 실현가치 비율, 장기 상대 강도 지수인 RSI 등 근거로 들었으며 현재 비트코인이 정점이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일부 전문가들은 현재 시장 상황이 21년 말과 유사하다며 하락 전환 가능성도 제기하고 있어요.
라울팔은 이란과 이스라엘 간의 지정학적 긴장이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 비트코인 가격이 안정적인 이유를 글로벌 유동성 흐름에서 찾았습니다. 그는 비트코인 가격 움직임은 뉴스보다 세계 M2 통화량에 훨씬 더 밀접하게 연동돼 있다라고 강조했어요. 라울팔은 비트코인과 글로벌 M2 간의 상관관계를 나타낸 차트를 공유하며 비트코인 가격의 89%가 글로벌 유동성 변화와 일치한다라고 밝혔습니다. 이는 전쟁, 선거, 국제 정세 같은 뉴스가 일시적인 영향을 줄 수 있어도 실질적으로 비트코인의 방향성은 유동성 증가 여부에 따라 결정된다라고 설명했어요. 금융 분석 기업 알바는 이번 사태로 인해 해상 운송로에 대한 리스크가 커졌으며 원유 선물 가격이 단기간에 급등했다라고 경고했는데요. 그러나 이러한 글로벌 지정학적 이벤트가 비트코인 시장에는 직접적인 영향을 주지 못한다고 말했습니다. 라울팔은 지난 3년간의 데이터를 바탕으로 비트코인과 M2 간의 강한 상관관계를 제시하며 이 흐름은 금리 인상기, 전쟁, 정치 불안 등 다양한 상황 속에서 유지됐다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는 전 세계적으로 유동성이 다시 증가하면 비트코인 가격이 그에 따라 상승할 것이라고 전망했어요. 결국 라울팔은 유가나 정치적 변수에 의한 단기적인 변동성은 있을 수 있지만 비트코인의 중장기적 흐름은 전적으로 글로벌 자금 유입량에 달려 있다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했어요. 비트코인이 지정학적 리스크에도 불구하고 ETF에 최근 5일간 13억 달러가 유입됐대요. 전문가들은 비트코인이 디지털 금으로 재조명받고 있다라고 평가했습니다. 미국은 이번 주 목요일 새벽 3시에 금리 결정이 있는데요. 트럼프는 연준에게 금리 인하 1%를 압박하고 있어요. 이번에 FOMC 회의에서 조금이라도 반영이 될지 방송을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어제 6월 14일은 트럼프 대통령의 생일이었었는데요. 미국 전역에서 반 트럼프 시위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미국의 민주당 주의원 2명이 총격으로 사망했대요. 몇 년 전만 해도 우리나라가 헬 조선이라고 많이들 우리나라 사람들이 욕을 했는데요. 지금 국제적인 정세를 보면 우리나라가 가장 살기 좋은 나라 같습니다. 가장 안전하고 민주주의 센서가 잘 작동하는 것 같아요. 이따 5시부터 비가 내릴 예정이래요.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